네, 국민의힘 내용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얼굴이 나온 인물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 또 소장파 모임은 장 대표의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당권파들은요, 한 전 대표를 향해 악성 부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길에 기자님들로부터 10여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특히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다. 근데 악성 부채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공개적으로까지 이렇게 대놓고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제가 볼 때는 매일 충돌할 겁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물론 뭐 주도는 당권파가 쥐고 있긴 하지만 예. 부채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는 악성 부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을 좋은 어떤 만약에 기업으로 또는 뭐 주식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주식이나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악성 부채를 없애야 될까요? 물론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네. 그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하는 건 악성 부채가 아닌가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을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이나 주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악성 부채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당내에 있는 악성 부채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저게 예를 들면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적용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과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보고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아직도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는 당의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악성 부채를 없애려면 당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부터 바로 잡고 그리고 비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오늘 최고위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만 공표가 됐고 내부에서 찬성 반대 몇 표씩 나왔나라는 것은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뭐 취재를 하다 보면 내용은 다 드러나는 거고요. 특히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표결에 자기가 이거 끝까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중에 나왔고요. 정리를 좀 해보니까 찬성 7표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반대,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이 기권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원래 양양자 최고위원도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세우는 거는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견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정치를 하는 최고위원 정도 되면 이것이 좋고 옳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권이 오히려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가장 나쁜가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의 어떤 의견이 있는데 김문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은 피해버리잖아요. 결정적으로. 그거야말로 비겁한 거죠. 어떤 중요한 당의 결정을 사안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뒤로 뭐 비껴나는 과연 그게 지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한 걸 두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결정이 결국 이제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의 이제 앞으로 책임 문제가 따를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결국 선거로서 책임을 따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결정을 해서 결국 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그럼 이분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이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성은
결국 국민이 과연 그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패배하면 당대표는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 지도부도 사퇴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시장과 17개 구청장을 다 장악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물론 이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당 지도부는 정말 잘한 거죠.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면서 결국 당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 탄탄한 걸 갈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가 한 4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을 만났을 때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떤 마음으로 우재준 최고위원 얼굴을 본 걸까요? 사실상 장동혁 체제 지도부의 어떤 확고한 결심이란 건 흔들리지 않고 그게 주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상당히 또 쉽지는 않았던 점을 또 이렇게 깊이 헤아려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만큼 예. 지금 현 지도부와 이 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한동훈 계라고 분류되는 사실상 지도부의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게 새기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내에는 소수파라는 한계가 있고 이 정통적인 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별도의 진영을 구축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등 떠밀리듯이 나가고 또 법률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시사하는 것은 이게 정치문법에서 왜 보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그게 유효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지가 이미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새를 구축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런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지 않았던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명 결정에 대한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서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등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을 쪼개놓는 오늘 같은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뺨 맞고 한동훈에게 돌팔매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다시금 유감을 표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이렇게 선수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모두 16명이고 고동진 의원이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민심을 제명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강전혜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는 제명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크긴 했는데 실제 당내에서는 제명 잘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어쨌든 의견 수렴 과정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당 얘기가 된다는 것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사과한다,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도 그 영상 안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가족들이 어디까지 관여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조작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들과 당원들께 본인이 정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송구하다는 한마디 그리고 새로 나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심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당에서는 절차대로 처리를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에 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달라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측근들은 계속적으로 장동혁 체제에서는 지방선거를 꾸릴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면서 흔들 것이 저는 굉장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한 것들이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본인의 측근들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이 본인들은 진짜 보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짜 보수다, 모두가 극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책임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당이라는 조직이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당대표 사퇴하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다 당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책임은 결국 이런 목소리들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당 지도부가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걸 또 정해 선거 승리에 이끌어 가느냐.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했다는 사람을 당대표 비판하면 그냥 극단적인 조치를 제명을 한다? 절차에 따라서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민주정당인가요? 예. 그리고 이게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징계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명이라는 것은 당의 사에 쫓아내는 겁니다. 네. 일반 형사법적으로 보면 거의 사형과 같은 조치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정말 비위 때문에 제명된 분들이잖아요. 수사받는 분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당내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제명을 시키는 건데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풀어야 하는 책임은 분명히 당 지도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푸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맨날 쫓아내면 나중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계속 뭐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정말로 센 글까지 올려서요.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기어이 자멸의 길로 당을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대로 당 지도부가 유지가 된다면 본인 공천권을 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 한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뭐랄까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후보가 된다 한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당이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또 실망해서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 일단 집토끼는 잡고 그리고 중도로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집토끼마저도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본인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장 공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공천 받았는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민심을 읽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소위 이제 뺄셈 정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국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과의 결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는 것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네. 그게 보여지다 보니 뭐 본인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직 당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봉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